네, 저희 마지막 주제를 오늘부터 치맥 금지라고 잡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즐겨 먹는 치맥이 금지라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하실 텐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동해 한 해수욕장에 오늘부터 야간에는 치맥 금지다라는 이제 공표가 됐는데 평론가님 이제 앞으로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면 저희가 그 해변가에서 치맥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치맥을 막 드셔도 되고요, 집에서. 해수욕장에서만. 해수욕장 에어리어 안에서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 저녁에 일몰 후에는 해수욕장이 이제 끝나잖아요. 다음 날 한 9시에 해수욕장 개장할 때까지. 그렇죠. 해수욕장 문 닫고 문 열 때까지 야간에는 해변가에서 치맥 드시면 안 돼요. 처벌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게 쭉 아까 이 해수욕장 위치들이 나왔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연 한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조금 규모 있는 해수욕장의 경우에 절대로 해가 진 이후 해수욕장 폐쇄에서 개장까지 해변에서 치맥을 드시면 안 됩니다. 평론가님, 왜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밤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조금 이게 안전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밤에 시비도 벌어지고 많이 그래요. 유흥 지역에서, 이 관광 지역에서 심야에.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보건 안전상 어떤 그 밀집이라든가 접촉을 막기 위해서의 이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해당 지역에선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무분별한 음주로 접촉이 잦아지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찬성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역 상인들은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외 야간 모임을 막으면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신전 의원님, 네. 지역에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거기 해수욕장 근처에 상인님들 입장에서야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뭐 24만 명이 확진자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뭐 7만 5천 명이라는 뉴스도 봤고 우리 이웃 일본이 하루에 6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는 보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39명 다 해외에서 들어온 분이 많은데 이 정도는 의료진들의 노력,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포함해서 보고서까지 다 총동원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잖아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제가 볼 때 강원도나 아마 시 군단위에서 협의 끝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는 뭐 지역이 국민적인 그런 화합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또 따라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견뎌내야죠. 네, 평론가님 저희가 뭐 이 주제를 짚어본 이유가 사실 제 주변에도 오늘부터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많죠. 코로나19 전파를 단순히 이제 해수욕장 치맥 금지로 막아낼 수 있을까? 네네.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 마스크 꼭 써달라. 마스크를 쓴 경우 안 쓴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게 감염 상황이 달라진 사례들을 계속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손을 씻어달라. 그리고 3밀을 꼭 피해달라. 밀접, 밀집, 밀폐. 이거 강조하고 있어서 해수욕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 시기에 좀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해외를 못 나가니까 가족 여행들이 모두 다 국내로 몰리고 있어요. 강원도 아니면 남해안, 제주도 또 뭐 해운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조금 방역수칙 강화는 이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방역당국이 다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위생을 또 지켜야 할 부분들도 적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강원도 해수욕장 얘기했는데 사실 제주도도 비상이에요. 맞아요. 네. 뭐 얘기하셨지만 해외 못 나가니까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서울에서 가신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리고 열이 나는데도 해열제를 먹고 그렇게 이제 관광을 다니시다가 지금 지역 내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비상이 걸렸죠. 아무래도 해외 못 나가니까 이제 제주도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또 안 오니까 이 7월 9일부터 14일까지 70대 여성이 제주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한 기간 중에 이제 오한 증세, 기침 증세가 발생을 했고 해열제를 먹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틀 뒤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을 때 뭐 찻집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스크를 잘 안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난
4명이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육지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주도에 코로나 양성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비상이 걸린 거죠. 네, 신 의원님 사실 뭐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원희룡 지사도 서울시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좀 볼멘 소리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도 좀 본인들의 억울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깜짝 체크를 해보니까 저분이 이제 서울 광진구에 사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또 이제 16일 확진됐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강남구의 마사지 샵에서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밀접 접촉자죠. 광진구 사시는 분은. 그때까지만 그런데 확진이 안 됐으니까 또 네. 자가격리 대상도 안 됐으니까 아마 제주도 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제주도 원지사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미스커뮤니케이션 할까? 서울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고 서울시나 그 광진구 쪽에서도 네. 그 광진구에서도 강남구에서 이게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허점 사이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 싶고 서로 유감을 표하고 다시 그 간격을 좀 좁히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끼리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데다 아마 좀 숙제를 준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10명만 넘어도 네. 지금 거리두기 3단계인데 그걸 2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제주도에서 계속 확산이 되면 네. 그래서 만약에 2단계가 되면 그럼 진짜 저희 외국도 못 가는데 제주도도 못 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2단계가 된다는 것은 5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는 거예요. 네. 결혼식도 못 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예. 실외 결혼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좀 일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3단계가 되면은 장례식도 가족들만 치러야 되는 암울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미 전국에서 광주와 전남은 최근에 이 방문 판매 업체 문제 때문에 2단계로 격상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위험한가를 보면 강원도 해안 위험하죠. 제주도 위험하죠. 부산 해운대 위험하죠. 또 이 전남 지역은 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목포와 지금 이 남해 그 지역이 이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14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지가 위험하다. 이걸 좀 우리가 명심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휴양지가 위험한 만큼 저희 개인 위생과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